자, 여러분, 어, 오늘은 이제 그 메탈 금속, 이 세미컨덕터에 관한 그 접합에 대해서 조금 지난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탈 세미컨덕터를 이렇게 접합을 이루면 일반적으로 P 플러스 여기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홀을 도핑을 많이 하면 이렇게 이 페르미 레벨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이제 어, 전자가 찰랑찰랑거리고 있다 생각해도 되고 홀이 가득 차 있다,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 허용되어 있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허용되어 있는 공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홀이 요 높이가 찰랑찰랑거리는 요 위치에 전자가 이제 찰랑찰랑거리고 있죠. 찰랑찰랑거리고 있는 위치에 우리가 P가 플러스, 그러니까 굉장히 헤빌리 도핑되어 있는 상황을 P 플러스라고 해서 P 플러스와 N을 접합한 경우, 이걸 원사이드 정션이라고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P 플러스 대신에 메탈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 메탈과 금속의 접합을 이루었을 때 보면 이 메탈도 디플리션이 약간 될 수 있습니다. 원 어타믹 레이어에 대해서. 왜냐하면 금속은 보통 우리가 캐리어가 단위 부피당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금속보다는 적겠죠. 약간 디플리션 되더라도 두께가 굉장히 얇은 디플리션 레이어가 금속의 원 모노 레이어 정도의 얇은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전체 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금속에서는 디플리션 레이어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P 플러스라도 굉장히 많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이때 이제 페르미 레벨이 우리가 워크 펑션이라 그래서, 워크 펑션이란 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주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워크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메탈인 경우에 워크 펑션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 좀 똑같이 베큐움 레벨에서 이렇게 페르미 레벨로 내려온 것을 워크 펑션을 그랬고, 그리고 이 반도체에서 요 세미컨덕터의 N타입을 얘기할 때는 이제 N타입을 붙였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렉트론 어피니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토론실에 이제 가보니까 질문이 있더라고. 보니까 질문을 제가 요즘 조금 놓쳤었는데, 사실은 음, 질문이 우리 최승훈 씨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전자가 들어오면서 방출한 에너지이고 워크 펑션은 전자가 탈출하기 위한 에너지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이는 메탈에서는 같고 세미컨덕터는 다른가라는 질문도 굉장히 어,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두 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침 보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말 그대로 전자 친화도죠. 그 전자 친화도니까 결국 얼마나 친한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친하냐라는 얘기는 땡긴다는 얘기죠. 땡기면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땡기면서 가져와서 딱 가지고 있으면 저는 뉴트럴 애텀인데 전자를 가져와서 네거티브리 차지 되는 겁니다. 네거티브 차지 되는 것이 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좀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됐을 때 얘가 땡기는 인력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바깥에 있는 거를 땡기면서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차이가 생기는데 그 전자가 들어와서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가 이게 들어와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낮아지게 되면 그 한 번 들어온 전자가 보면 금속일 때는 하나의 그 선으로 딱 고정돼 있으니까 허용 딱 들어왔더니 메탈인 경우는 페르미 레벨로 전체 다 똑같죠, 그죠? 끝으로 보이는 것이. 그래서 그쪽에 퐁당 빠져가지고 그 메탈의 워크 펑션, 메탈의 페르미 레벨과 같습니다. 그래서 메탈에서는 같죠. 근데 이제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그래서 메탈에 따지면 이거는 워크 펑션에 해당되는데, 이 워크 펑션 이함수죠. 그 의미 자체를 보면 전자가 탈출하기 위한 에너지라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일을 해줘서 전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줄 때 빛으로 쪼여가지고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을 해줘서 나온다 그 개념이니까 들어갔을 때 그만큼 에너지 낮아지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일렉트론 어피니티와 결국은 같습니다. 단지 들어오는 쪽 입장이냐 내놓는 입장이냐라는 차이지 같은데 그러면 이제 메탈에서는 일렉트론 어피니티와 워크 펑션이 사실 값이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에서는 일렉트론 어피니티 따르면 내가 돌아다니는 전자를 딱 잡아가지고 딱 당겼으니까 걔는 에너지가 딱 낮아졌죠. 그죠? 낮아졌는데 그 낮아진 에너지 일단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들어왔는데 그럼 반도체에서는 금속과는 다르게 띄엄띄엄 허용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허용된 값으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반도체는 허용된 에너지가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밴드로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에서 이 일렉트로 허용된 곳은 컨덕션 밴드 가거나 혹은 밸런스 밴드에 홀 자리에 있다면 그쪽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너지 밴드 갭 내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서 에너지 갭 내에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컨덕션 밴드 있어야 되는데 이 컨덕션 밴드하고 이 반도체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다르게 정의되죠. 그래서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은 중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전자는 일렉트론 어피니티 관점에서는 컨덕션 밴드까지의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해서 정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메탈에서는 그 페르미 레벨 틀리죠. 그 금속에서는 어차피 페르미 레벨과 워크 펑션과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메탈과 세미컨덕터는 어, 같다고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승훈 씨는 혹시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적으로 사실 좋은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개념에서 우리 정의에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렉트론 어피니티 얘기할 때 이 카이라고 정의를 해서 여기 베큐움 레벨 우리가 베큐움 레벨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에너지를 정의할 때 어디를 가지고 정의하느냐 그랬을 때 에너지의 출발 레퍼런스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자유인 상태를 0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인 것을 0이고 0보다 크면 그게 뭐냐면 백형 그다음에 우리는 그 이런 얘기를 하죠. 지구에 갇혀 있는데 지구에 지구에서 0인 위치가 뭐냐면 지구를 탈출해서 우주에 무한대로 가 있는 것을 우리 0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항상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 그래서 가장 큰 에너지를 0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백혈 레벨이 이제 지구 중력장에서 보면 무한대의 먼 그런 위치. 그 다음에 무한대의 먼 위치가 확실히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유로운 위치에서부터 어디엔가 갇혀 있는 곳으로 들어가거나 어디엔가 전자가 친해서 당겨서 들어오게 하거나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높으면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어, 여러분 그 식초, 염산, 황산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강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내 몸에 있는 전자를 땡긴다는 겁니다. 전자를 땡기거나 해서 원래 결합이 잘 되어 있는데 걔를 깨뜨리고 땡겨버리니까 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변화는 전자를 땡기고 주고 하는 관계에서 산화 환원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받으면 우리가 환원이라고 그러고 전자를 내놓으면 산화라 그러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탈과 반도체를 접합을 했을 때 똑같이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얘를 배선을 합니다. 배선을 이렇게 하면 이제 전압을 걸지 않는 등전이면이 되면 이때 이제 페르미 레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높은 페르미 레벨에서 낮은 페르미 레벨로 이제 전하가 이동합니다.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 이동한 쪽에서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요 일렉트론 어피니티보다 메탈의 워크 펑션이 큰 상태에서 그리고 이 반도체 페르미 레벨이 N타입으로 높은 상태에서 얘를 붙였고 뒤에 배선을
했다 생각해 보면, 가정을 해보면 전자가 이렇게 배선을 통해서 나가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표면에 있는 전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돼서 여기에 디플리션이 형성이 되어서 어, 생깁니다. 이걸 이제 보면 이게 PN 정션 다이오드라 생각해 보면 우리가 P 플러스 N일 때는 제가 설명을 할 때 N타입 쪽에 전자가 많고 P타입에 전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N타입의 전자가 많고 P타입의 전자 적기 때문에 N타입의 전자가 그레디언트 전하는 그레디언트 때문에 디퓨전에 의해서 넘어가서 여기 디플리션의 형성이 되고 디플리 형성이 되고 공핍층 형성된다라고 처음에 출발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탈과 N타입이면 이걸 PN일 때는 디퓨전 그레이던트 때문에 전자가 많아서 이렇게 갔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N보다는 메탈이 전자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 N 쪽에 있는 전자가 디퓨전에 의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결과 한번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제 요 표면에서 일단 붙여놨을 때 이 디퓨즈 그레이던트 디퓨전에 의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붙였을 때 이제 페르미 레벨 차이에서 이렇게 전자가 넘어가서 디플리스 생긴다라고 하고 N타입의 전자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머저리티 캐리어가 움직이는 걸로 생각해서 이제 머저리티 캐리어에 의한 디플리션 레이어의 이제 형성과 그리고 전체 IV 커브의 이제 정류 특성에 보여주는 그런 것을 제가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포화송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똑같이 얘도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 일렉트릭 필드를 경계 조건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뉴트럴 상태에서 이제 벌크가 같아야 되는 상황을 이제 고려하고 그리고 뉴트럴 상태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이 디플리션 레이어의 두께를 계산할 수 있고 이 두께는 이제 PN 정션에서 N 쪽의 디플리션 레이어의 thickness와 같은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V 빌트인까지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리버스를 더해서 전체 2분의 1이고 그리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죠. 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유니폼리 도핑되어 있을 때 2분의 1이었고 지난 그 시간에 linearly 이제 graded 정션을 해주게 되면 이게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수가 n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배워서 결국 이제 이런 걸 시험에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유한한 시간에 유한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서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았지만 사실 전자회로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문제를 내기 참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진회로를 이제 물론 전자로 2에서 배우긴 하지만 공진회로를 이제 만들고자 했을 때 내가 자동으로 전압을 바꿔서 그 공진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디플리션 레이어에 있는 그 쇼키 베리어 다이오드의 커패시턴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커패시턴스도 이렇게 이 정션 부분에 있는 요 차지 보면 VR을 바꿨을 때 디플리션의 두께가 바뀌죠. 바뀌니까 이게 디플리션의 두께가 두꺼울 때와 얇을 때 전하가 있던 곳과 없던 곳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플리션의 바깥은 차지가 안 쌓이고 안에만 쌓인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 쇼키 배리어에서는. 단 PN 정션에서는 여기에 이제 디플리션이 끝나는 위치부터 이 벌크 영역까지 쭉 이렇게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쭉 이렇게 테일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쇼키 다이오드에서는 그리고 정션 파트에서만 이 차지가 요게 길었다 짧았다 하면서 요 영역 내에서 차지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전체 차지량이 이 리버스 전압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해서 이 자체는 바로 쇼키벨의 정션 커패시턴스입니다. PN 정션 다이오드에서는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이 끝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PN 정션 다이오드에서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PN 정션에 이게 어디 갔을까요?
이거가 아니고 여기까지 안 가는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있구나. 네. 여기 이 그림입니다. 보면 디플리션 레이어 끝나는 요 다음부터 요 디퓨 요 차지가 마이너리티 머저리티 캐리어가 넘어와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있고 그 마이너 캐리어가 이제 이 디플리션 끝나는 위치 엣지로부터 점점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줄어들고 얘도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결국 쇼키 베리어에서는 요게 없었는데 DPN 정션에서는 디플리션 바깥에 일렉트릭 필드는 0이지만 여기에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쭉 디퓨즈해서 벌크 영역까지 쭉 이래 퍼지니까 결국 이 차지가 전체 커패시턴스에 추가적으로 됐기 때문에 정션 내의 정션 차지 때문에 생기는 정션 커패시턴스와 PN 정션 다이도와 그다음에 이 디퓨전에 의한 요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에 의한 차지 얘가 이 리버스 전압에 따라서 바뀌는 것에 의한 커패시턴스를 디퓨전 커패시턴스라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PN 접합 다이오드와 이 쇼키 배리어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1 프라임의 제곱에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 커패시턴스로부터 여기에 빌트인 전압과 그리고 리버스를 바꿔갔을 때 이 캐리어의 농도, 유니폼리 도핑된 농도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non ideal effect가 이제 제가 추가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전자가 또 넘어갈 때 여기 이제 V 빌트인 전압을 보고 메탈에서 이 반도체로 넘어갈 때 요 베리어 요 파이 M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요 M이 파이 M으로 정의되고요. 이 반도체에서 이 메탈을 봤을 때 이제 메탈인 경우는 이게 이미지 폴스라 그래서 이 전자기학 시간에 배운 겁니다. 사실 이 반도체가 여러분 그 2학년 때 배웠던 전자기학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 이 수업 내용에서는 양자역학을 따로 배우진 않지만 물성전자공학과 저희 그 반도체공학 초반에 나왔던 양자역학적인 특성의 그 특성과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이죠. 전자기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자라는 걸 얘기할 때 통계적인 그런 특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통계적인 통계역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엔트로피 그리고 경우의 수 그런 관점 그리고 제가 최대가 되는 most probable value라 그러는데요.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게 페르미 딜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포의 특성이 바로 이 반도체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전자기학에서 배웠던 이미지 폴스 로어링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이 들어간다. 그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라는 차원에서 베리어를 로어링 해주는 그 통해서 인력이니까 이 배리어를 낮춰주는 효과가 되어서 실제 모양 자체가 요렇게 단순한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주어지고 메탈 워크 펑션 주어질 때 딱딱하게 주어진 것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형이 되어서 배리어가 낮아진다 라는 걸로 해서 이미지 배리어 로어링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인터페이스 데이터가 있으면 요 메탈에 이제 반도체에 이렇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하면서 여기 스테이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트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동영상에서 지난 동영상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질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탈에 이 반도체에서 이렇게 그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하고 있으면 여기에 이 영역에서는 허용된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죠. 그죠? 없는데 제가 6장에서 트랩이 있다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트랩이 있다면 허용된 에너지 스테이트가 여기 있어서 전자가 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트랩이 있다면 홀이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개념을 쓸 때 이런 밴드 내에 허용된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고 이 에너지 스테이트를 이 트랩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계면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데 이 트랩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요 설명을 제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보면 우리가 여러분 surface state라고 그러고 STM이라는 거를 이렇게 딱 쳐서 구글에 딱 찾아보면 이런 그림들이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 뭐 실리콘 원자들 다양한 원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생각해 보면 이런 규칙적인 배열이 3차원적으로 쌓여져 있는 거죠. 3차원 짝짝짝짝 쌓여져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규칙성이 3차원에 있는데 이 규칙성 때문에 이런 에너지 밴드가 생긴다는 것을 사실 여러분 물성전자에서 크로니 페니 모델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반도체 공학에서는 팩트만 가져왔었는데 이 3차원의 규칙성이 있어야지 얘는 좀 완벽한 이 밴드를 이루게 되는데 서피스란 거는 중간에 끊어진 겁니다. 끊어져서 여기에 이제 그 완벽한 규칙성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개별 허용된 에너지 허용 이 3D로 전체 크리스탈이 이루어졌을 때는 허용되지 않은 스테이트가 여기에 이제 불균이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면으로 인해서 표면이 완벽한 표면이 3차원 규칙성을 깨뜨림으로써 여기에 이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 준위들이 바로 이 트랩이라는 걸로 우리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서피스에 이런 트랩이 많이 생기고 서피스에 인터페이스 생기는 트랩 스테이트를 이렇게 D로 표현을 해서 제가 식을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표면에서의 이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서피스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 표면에 불연속적인 상황이 생겨서 이제 완벽히 연속적일 때 있었던 그 밴드 허용된 에너지 말고 이 불연속성 때문에 중간에 허용된 상태가 특히 표면에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스테이트를 얘기할 때 이거는 6.6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나갔었는데 이 서피스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서피스 이펙트라는데 이 장을 페이지 227페이지 내용을 보면 이 표면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긴 하겠는데 이제 요거는 앞으로도 서피스 이펙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오니까 제가 서피스 이펙트 6.6을 이제 좀 시간을 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이제 요 표면 서피스 스테이트가 이제 얇게 생기면 그 서피스 스테이트 사이에 이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이렇게 절연체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요 레이어가 얇은 생겼다 했을 때 배리어가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턴온 전압이 이제 단순한 페르미 레벨과 일렉트론 어피니티에서 정해지지 않고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는 어떻게 자르느냐, 실리콘을 어떻게 웨이퍼를 자르느냐, 아니면 표면체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바깥에 노출을 시켰느냐, 아니면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에 따라서 표면 색깔도 달라지듯이 표면 상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금속과 반도체를 접합했더니 0.6V, 0.7V 턴온 되더라 라는 것들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 중에서 모든 반도체 공정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이제 표면을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혹은 99.999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깨끗한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그럼 예측이 가능하니까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하고요. 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를 보면 요 표면이 옹스트롬, 나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반도체 소자가 옹스트롬, 나노로 내려가게 되면 이 기존의 반도체 특성에서 이런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나 나노 스테이트를 나노 스케일의 어떤 스테이트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나 이게 나노 스케일로 내려갔을 때 이런 예측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곳이니까 이 인터페이스 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나노스케일의 어떤 특성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초 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오믹 컨택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정시원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반도체를 한쪽만 봤는데 반대편에서는 어차피 배선을 한다 그러면 어딘가 이게 주입이 에너지 배리어 없이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오믹 컨택이 반드시 만들어져야지 이런 정시원을 만들면 그 정시원 파트만 내가 뒤에서 백업을 해줄게. 안에서 저 배리어 특성을 가지고 내가 소자를 구성할 때 이런 오믹 컨택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믹 컨택을 만들어주는 이 방법이 이제 오늘 이제 동영상 만들어 놓고 올려놓은 곳의 내용입니다.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자료에 이제 구조차에 세 번째, 자, 이 9.2에 31분 41초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금속과 반도체 사이에는 쇼크벨이 형성이 되는데 금속의 이람수와 N타입 반도체의 경우 컨덕션 밴드, 일렉트론 어피니티, N타입 반도체의 경우는 밸런스 밴드를 맞춰줄 때 전하 입장에서는 장벽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 전압이 선형적인 관계에 의존하게 되어 쇼키 다이오드를 만들고자 할 때 한쪽 접합의 소자 특성만을 다이오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믹 컨택을 만들어주기 위해 반도체 표면 쪽에 도핑을 많이 함으로써 에너지 장벽의 두께를 얇게 하는 효과를 통해 터널력을 증가시켜 이 또한 오믹 컨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본 동영상에서는 오믹 컨택을 만들어주는 원리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31분 41초 돼 있는데 요거를 9시, 10시 10분까지 약간 5분 정도 시간이 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10시 10분에 이 자리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10시 10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와 이 반도체 컨덕션 밴드와 메탈의 워크 펑션을 맞춰주는 거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배리어 없이 이렇게 전자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관점이고요. 코어의 관점에서는 메탈의 워크 펑션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를 맞춰도 들락날락 할 때 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배리어를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미 컨택을 만들어줄 때 N형 반도체인 경우는 제가 이 그림을 표현해야겠네요. N형 반도체의 경우는 이런 보는 것처럼 지금 이 금속의 워크 펑션하고 N타입 반도체의 컨덕션 밴드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요 워크 펑션하고 요 반도체의 밸런스 밴드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형은 요 밑에 맞춰주고 N형은 요 컨덕션 밴드 맞춰주는데 그래서 N형 반도체의 오믹 컨트롤 만들기 위해서는 워크 펑션이 작은 걸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인 경우는 워크 펑션이 큰 거를 써줘야지 이 그 오믹 컨택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그 제가 시간에 금속의 워크 펑션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보면 이런 보면 은이 4.26 일렉트론 볼트이고 팔라듐이 5.12 일렉트론 볼트인데 AG하고 PD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N형 실리콘 N형 반도체에 맞는 오믹 컨택에 맞는 금속이냐 그랬을 때는 AG입니까 PD입니까? N형 반도체 오믹 컨택을 만들어주기 위한 금속을 찾아라 그러면 은입니까? 예, 은이 워크 펑션이 작죠, 그죠? 위에 컨덕션 밴드에 베큐엄 레벨에서 컨덕션 밴드까지 가 작습니다. 그래서 은이 N타입 반도체에 좀 더 맞을 확률이 높구나. 혹은 알루미늄이 N타입 어,
이 컨덕션 밴드에 맞출 확률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팔라듐은 워크 펑션이 크니까 적어도 여기서 봤을 때는 0.8 일렉트론 볼트 이상 크죠, 그죠? 크니까 팔라듐은 왠지 P타입에 맞춰주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반도체 이랬을 때 이게 AG가 이 위에 있고 팔라듐이 이 밑에 있다 생각해보면 요거는 N타입, 요거는 P타입의 오미 컨택을 만들어준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타입에 맞춰주는 전극을 전자가 방출되는 전극을 캐소드라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P타입에 맞춰주는 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노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다음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은 이런 금속과 반도체의 접합에 있어서 이제 이 정션 프로퍼티를 최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반대편에는 오믹 컨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믹 컨택에 이 두 가지 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링크를 위에 링크를 보내줬거든요. 이제 시간을 정하기 위한 링크를 보내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 전에 이제 퀴즈 뭐 이렇게 점수 들어가지 않지만 자기 체크용 퀴즈를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시점을 좀 바꾸어서 할 것 같고요. 뭐 주말에 돌리든지 아니면 수업 월요일에 하든지 그러면 이제 일주일 시작할 때 퀴즈가 시작되니까요. 그래 하든지 하고 다음 주에 헤테로 정션, 종류가 다른 정션에 대한 얘기와 함께 모스펫으로 넘어갈 겁니다. 모스펫을 넘어가는데 이번에 시점이 맞는 게 전자회로 여러분 수업을 듣죠, 지금. 전자회로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예, 전자회로 수업에서 진도가 처음에는 맞출 수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다이오드하고 BJT가 나와서 맞출 수가 없었는데 이 모스펫 파트는 희한하게도 이제 약간 맞춘 것도 있지만 여기 책 진도가 비교했을 때 중간고사 이후에 전자회로 진도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처음에 모스펫 피직스가 있던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회로하고 이 반도체 공학에서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 모스펫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어서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좀 거기서 건너뛴 내용들을 조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BJT 할 때는 전자회로 초반에 배웠던 것을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고 기말 시험에 대한 일정에 대한 설문조사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점은 다음 주에 이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토론방으로 해주기 바랍니다.